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무려 9조 원 이상 팔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던 트럼프 이제 사진이 돼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달러 패권을 위한 자이언트 스텝이다. 코인 시총 4조 달러가 돌파됐다. 지금 여기에 최종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인물 맞습니다. 이분의 언어, 이분의 행동 우리가 주목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투자, 경제에 있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정책, 지금 사인했잖아요. 이 정책을 만들어 온 친구, 그리고 최종 서명까지 저 지금 결제판 끼워가지고 가져간 그들이 있겠죠. 그들의 행동은 뭐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 방향성은 뭡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나라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지금 내가 투자한 코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지금도 혹시 이제 최근에 오셨다면 지난 사실 수십 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찌됐건 어떤 망 위에 올라가죠. 그 망에 인프라에 선점에서 깔고 앉아있자. 지난 거의 한 1년 이상 그 이상을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죠. 이제 크립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 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좀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greed, 탐욕이 있고 이제 중립으로 갔다가 탐욕, 항상 이쪽에서 좀 놀았던 기억이 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4개월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알트 시즌에 기대감이 있다. 대략 지금 64.5%, 최고 66%까지 찍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61% 이하로 내려간 겁니다. 이번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보니까 70이 80이 갔다가 다시 100이 바깥으로 좀 밀려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아직도 역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RSI는 제가 업비트에서 들고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 이게 이제 일봉일 때 RSI가 다르고 주간일 때 다르고 월봉일 때 실은 다르거든요. 좀 더 이제 긴 트렌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RSI가 지금 이 코인을 누가 너무 많이 샀다 아니면 너무 많이 팔았다 이걸 보시려면 주간을 보시는 게 좀 더 이제 긴 프레임에서 보시기가 편하죠. 이제 월봉도 물론 있지만 일봉으로 보는 RSI는 좀 더 단기적인 지표.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RSI가 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뜨겁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ISM 지수 계속 얘기 드렸죠. 아직도 50 이하입니다. 더 올라와 줘야 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을 보시기에 좋은 지수는 아까 제가 비트코인 지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마켓 캡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시즌 지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53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죠. 과거에 대략 한 90일, 3개월 정도 보니까 지금 이 주황색 밑에 바닥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게 25 이하거든요. 이것은 알트 시즌이 아니고 비트 시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요. 지난 7개월간 실은 알트코인 지수가 거의 대부분 25 이하에서 주로 놀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코인은 사기고 알트코인은 다단계고 이거 망했고 끝났고 쉿코인이고 그렇죠. 쓰레기고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렸습니까? 좋은 알트코인조차도 안 좋은 잡코인들과 똑같이 이제 저평가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실은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과거에 만약에 꾸준히 사셨다면 아니면 최소한 어찌됐건 잘 지켜내셨다면 나중에 과열이 됐을 때
이걸 한 3번 정도 전 참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분할로 쓱쓱 파는 데까지 팔고 아마 현금화를 저는 시킬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 3주 혹은 뭐 2달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모르지만 그때 제가 예를 들면 또 판다. 그러면 아니 나 지금 이제 좀 와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는데 지금 판다고 이제 뭐 떨어진다고 좀 장난해? 라는 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겠죠. 자,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를 실패하면 3,13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어떤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등 후에 큰 조정. 사실은 뭐 이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 쉽게 이기는 투자. 전 이랬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 어려운 막 진짜 바로 이제 그 가격 예측을 바로 즉각 맞춰야만 하는 아니면 뭐 청산당하는 그런 맘 졸이는 투자보다는 제가 이것을 날씨에 좀 비유를 해봤어요. 단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 시간 단위로 날씨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마 시즌 아니면 엄청 무더운 여름에 비가 언제 올지 압니까? 갑자기 너무 뜨거우면 스콜처럼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개면서 그냥 햇볕이 막 쨍쨍 내리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맞출 수 있나요? 뭐 분이나 심지어 초단위, 뭐 분단위 날씨를 맞추겠다. 요게 이제 단타의 영역이라 전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단타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하시는 분들 별도로 계시는 거고 중장기 쉽게 말하면 계절 날씨를 맞추는 것은 좀 더 쉽겠죠. 뭐가 더 쉽겠습니까? 그렇죠? 여름은 보통은 뜨겁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마가 오는 거죠. 장마도 있습니다. 태풍 여름에 오잖아요. 그 다음에 소나기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뜨겁고 지나고 나면 가격은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숲은 무성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계절 투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 봄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 분할로 적당히 털고 나가면 되는 건데 참 이게 쉽지 않죠. 탐욕이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영국 정부에서 압수한 9조 원대, 정확히는 9.3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팔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 코인텔레그래프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의 내무부 레이첼 리부스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경찰과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예전에 이게 그 중국에서 어떤 그 대규모 투자 사기가 있어서 그 압수해 놓은 비트코인이거든요. 요거를 팔아서 어찌됐건 지금 영국도 경기 안 좋거든요.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풀이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 1월 달 중국계 대규모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회 관계자별로 지금 입장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는 지금 가격 올랐죠. 이것을 팔아서 국고에 환수하는 게 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코인 뭐 이렇게 로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들,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은 내 비트코인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팔긴 왜 파냐?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렇죠? 영국 정부 공무원들은 이거 팔아서 이걸로 뭐 이제 피해자들 보상을 하든 뭘 하고 국고에도 기속시키면 좋을 것 같고 왜 지금 가격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코인 로비 단체들은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이냐? 비트코인 이거 나중에 5배, 10배, 20배, 100배 가는데 지금 판다고 사기 피해자들도 채권자들도 야, 그 비트코인 나한테 돌려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제가 그 영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국에서 예산 확충을 하기 위해서 압수한 70억 달러. 9조가 넘어요. 이거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파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자, 이 지금 재무부 장관은 이거 팔기 위해서 이제 법 행정
그 기관들과 협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아서 국고에 귀속하면 이거 갑자기 뭐 10조 가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팔려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아닌 친구들은 이 코인 이거 오를 거 뻔한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미국 하는 것 좀 봐라. 지금 사가지고 뭐 100만 개를 산다 만다 하는데 이거 되겠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벌써 지금 또 작년 일이니까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이게 불과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5만 개를 팔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실은 하락과 어떻게 보면 좀 조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사실은 좀 충격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작년 6월 달에서 7월 사이에 비트코인 49,858개를 독일 정부에서 팔았습니다. 매도 단가는 대략 5만 7천 달러. 현재 절반 살짝 안 되는 가격이죠. 공무원들은 뭡니까?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비트코인 잘 팔아서 이것을 유로로 바꾸는 거 하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5만 개 팔아서 대략 한 4조 원 정도를 챙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가만히 뒀으면 실은 뭐 8조 원 정도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거요. 그 독일 정부가 팔았던 비트코인 5만 개 누가 샀을까요? 챗 GPT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여기 주체 판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작센주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입니다. 어떻게 팔았냐? 일반 거래소에서 판 건 아니고 이제 장외 거래를 했고 혹은 기관 이런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했다. 비트코인 이거 왜 팔았습니까? 가격이 이제 보니까요. 이 독일 법무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무려 2013년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들고 있었죠. 이걸 보면 팔 법하잖아요. 2013년 가격이 기억이 납니까? 이때 뭐 대략 한 10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몇 배가 됐습니까? 더 이상 묵혀둘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 드레스덴 독일의 검찰청은 몰수된 코인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처분했고 재무당국 승인을 거쳐서 팔았다. 이상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샀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다. 더 정확히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주요 거래소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또 다른 누가 또 샀다. 누굽니까? 기관이나 OTC 데스크는 비트코인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손들입니다. 플로우 트레이더스 또는 컴벌랜드, DRW 이런 친구들 큰 손 맞아요. 코인들 잔뜩 쟁여놓고 기관들에게 프리미엄 세게 얹혀서 큰 물량을 한꺼번에 파는 OTC 중개업체거든요. 이런 데서 계속 샀다. 수천 비트코인씩 순차적으로 전송을 받았다. 보이십니까? 요약해줘. 요약도 해주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중앙화 거래소에서 수백 개, 수천 개씩 받았고 플로우 트레이더스가 제일 많이 샀네요. 13,300개. 컴벌랜드 DRW 굉장히 오래된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거든요. 수백 개, 천 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받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한꺼번에 팔면 시장의 충격이 실은 너무 커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거고요. 뭐가 샀다고요? 큰 손들이 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선가 떼와야 물건을 떼와야 이걸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 거 아닙니까? 누가 샀다고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컴벌랜드 등등등 큰 손들이 싹쓸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 정부에서 지금 이거 팔지 안 팔지 지금 정확히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5만 개인데 이번에 6만 개죠. 6만 1,000개인데 정확히는 가격은 실은 2배 이상 더 비싸졌어요. 2배가 비싸졌어도 제가 봤을 때 이 분위기면 순식간에 저는 완판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나 조정기에 있을 때 이런 뉴스는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물 들어오는 시즌에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고인물들이 솔직히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이 폭락해주면
어이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채갈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뭐 순간 조정을 겪을 땐 또 모르겠어요. 순간 막 폭락이 이어지면서 그때는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타이코 뭐 이제 저점 대비 78%가 올랐다. 아비트럼도 일주일 사이에 16%, 옵티미즘은 약 17%. 제가 얘기를 예전에 이제 드렸듯이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저도 폴리곤을 들고 있고 셀러도 들고 있고 이뮤터블 X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같이 갈 것이다. 괄호 열고 닫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같은 이제 그 운명체처럼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알고 있죠.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좀 애매하고요. 최소 제가 볼 때 이더리움이 신고가 달러 기준 4,900달러는 실은 시원하게 넘어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포모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이더리움으로 더 실은 들어오거든요. 특히 기관들이 따라서 상장 회사들이 사면서 스트래터지처럼 메타플래닛처럼 이더리움 기사 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더리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유동성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갈까요? 이게 저는 레이어 2로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 기세가 실은 이어져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여쭤보시는데 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심리라는 것은 투심이 8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살려고 했는데 이더리움 봤더니 지금 뭐 5,000달러,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거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 뭘 사야 될까? 그러면서 적게 오른 대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어 2로 갈 수 있고 이클로 당연히 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다 같이 일단 뜨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저는 사면 안 된다. 2017년식의 묻지마 열풍은 저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들의 코인 위주로 얘기를 저는 계속 지난 1년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봉크, 뭐 그다음 퍼치 펭귄, 페페코인 등등등 시드 태그를 해제했다. 시드 태그는 이제 씨앗 단계다. 이거 좀 애매한 코인이야. 너희들 이거 거래할 때 주의해. 변동성 위험 굉장히 크다. 이거 시드 태그 위험 태그를 떼줬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뭐 지난 10여 년 이상 코인은 사기다라고 해놓고 365일 연중 무휴 글로벌 도박장을 개설한 곳들이 어디입니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로빈후드, 업비트, 빗썸 지금 다 뭐가 다 들어왔다? 동물농장 됐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펭귄, 뭐 하마코인, 뭐 이제 개구리 코인, 뭐 닭코인도 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들이 이미 다 입점을 끝냈죠. 상장이 다 이미 됐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차피 8알의 대중은 8알, 9알 이상은 비트코인 이더에 큰 관심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뭐 몇 억 하는데 이거 마음이 가겠습니까?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 사람 심리는 뭡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한번 그냥 확 빌려가지고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돈을 넣기는 별로 뭐 자신감이 없고 밈코인을 보니까 0.002원 이거는 내가 한 1,000만 개 뭐 아니면 뭐 1억 개 사가지고 그냥 한 방에 터지면 100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이면 거의 한 80, 90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얼마 안 되신 분일수록. 밈코인만 그렇다는 얘기는 실은 아닌데 가장 자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요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밈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섣불리 들어가면 저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굳이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절대 이제 안 하셨으면 좋은 코인 1위는 전 밈코인이라고 봅니다. 자, 백악관에서 7월 22일 첫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챗 GPT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뭐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규제 프레임워크 및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 야, SEC는 뭐해?
CFTC는 땡땡 코인들 관리해. 그리고 FDIC, OCC 연준 니들은 이거에 너는 저거에 역할을 잘 분배해 줘야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기준을 강화시키겠다. CBDC는 금지하겠다. 소비자는 보호해 주겠다. 금융 안정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겠다.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준비하겠다.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준비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비트만 사겠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겠답니까? 이더리움 등입니다. 이거 뭔 얘기냐? 5천억 달러, 그러니까 500빌리언 달러 이상 시총을 가진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정부 차원에서는 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명문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국제 협력을 하겠다. 규제 명확성, 소비자 보호, 사실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요게 이제 확정이 돼서 명문화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냐. 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하드캐리 하면요. 다른 국가들, 기업들, 개인들이 빨리 따라가면 갈수록 저는 이득을 볼 것이다. 요 룰 체인지를 했는데 아직도 뭐 저는 이제 금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진 않아요. 뭐 아직도 금모으기 하고 있다면 조금은 이제 트렌드를 놓칠 수 있다. 기회를 저는 놓칠 수 있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더리움을 40억 정도 추가로 샀다. 861개의 이더리움이죠. 뭐 지금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아들들이 이더리움을 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이상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팔았다 이런 기사 아직 안 떴습니다. 이들의 이더리움 평단이요. 생각보다 높아요. 3,200달러래요. 3,200달러. 물론 지금은 요 위로 왔지만 이 평단보다 마이너스 반 토마크 이하 거의 마이너스 60%까지 추락했어요. 거의 한 1,5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갔는데 이들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이들이 비싸게 산 거예요. 개의치 않고 지금 뭐 했다? 추매한 겁니다. 요 정도의 뚝심과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요. 이 코인 시장에서 롱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는 사실 뭐 예외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특히 알트코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져 주기를 실은 고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쭉 이렇게 지금 21년도처럼 떨어주면 이게 알트 시즌입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꾸준히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말 트럼프 랠리가 나왔을 때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한번 쑥 꺼졌어요. 이땐 기억하시죠?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지금 이 빼꼼 트렌드 라인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대략 뭐 61%에서 60%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66%에서 지금 생각보다 한 5%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단기 급락이라고 봐도 좋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실은 우리가 알트 시즌 이제는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줍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알트코인은 더 폭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60% 이하로 쭉 깨고 밑으로 내려와 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rypto Apps Ranking on the App Store in the US. 미국에서 앱스토어 랭킹입니다. 이거 제 동생이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소위 바이낸스 US, 크라켄, Crypto.com,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캐시앱 이런 것들의 앱 순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한눈에 특히 이제 저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코인베이스 앱 순위도 찾아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작년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3일 이때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갑자기 12위까지 치솟습니다. 근데 12월 6일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순위가 다시 22위를 찍어요. 이때 다시 이제 올라오고요. 그 다음 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25년 올해 1월 20일 이게 또 21위였거든요.
근데 제가 XRP 가격을 예로 들면요. 11월 순위가 이때 가장 높았죠. 12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XRP는 단돈 1,000원이었습니다. 이때 팔면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가격이 그러면 언제 제일 높았냐? 1월 20일. 요때 가장 높았어요. 11월에 너무 먼저 팔았다면, 그리고 12월 6일에 요때 좀 뭐 20위까지 왔네 해가지고 팔았다면 1월 20일이 됐을 때 조금 마음이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1,000원일 때 전략 매도했다. 이거 되게 허탈한 실은 얘기죠. 그래서 실은 요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분할 익절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조금 올랐다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한 3번 정도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위권 내로 실은 올라와 줬으면 실은 아마 저 같으면 팔았을 거예요. 근데 10위까지는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12위, 뭐 20위, 30위 하다가 툭 내려가 버렸었죠.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렵고요. 한 참고하는데 좀 쓰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고정 댓글에 필요하시면 제가 좀 URL을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뭐 보실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월가가 깨어났다. 톰리 이더리움 연말까지 15,0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누군가는 피리를 불어줘야 막 이렇게 홀린 듯이 따라가는 기관들, 국가들, 대중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과거 7개월째 바이더딥을 외쳤습니다. 그때 반응 어땠습니까? 싸늘하죠. 넌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니? 너 그래서 뭐 얼마 뭐 몇십만 원 샀다며? 뭐 그게 사는 거니? 뭐 놀리는 거야? 장난해? 힘들다 힘들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했었죠. 기회 좀 그만 줘라. 그렇죠? 저는 이제 7개월째 이걸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이라도 땡땡코인 이더리움 뭐 들어가야 하나요? 이더리움 놓쳤는데 그러면 도지는 왜 안 가? 도지 갔죠. 기다리면 또 가거든요. 이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심리적으로 포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답변에는 이제부터는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코인을 사는 영역은 이게 제가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는 못 드려요. 기회 있어요. 근데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가성비는 솔직히 더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본인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중장기로 보면 이더리움은 당연히 더 갑니다. 지난 17년도와 2017년도에 전 비트코인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여전히 저평가지만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저는 이 가격에는 실은 잘 안 살 겁니다. 그렇죠? 아직 뭐 카페나 식당에서 뭐 코인 뭐 이렇게 막 업비트 창 보면서 뭐 시작한 것 같지는 하지만 아직 뭐 북새통이다 뭐 이제 뜨겁다 이제 인증샷 아직 아니잖아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